숲속 깊은 곳, 맑은 연못가에서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만 실수로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소중한 새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죠. 망연자실한 채 연못가를 서성이던 그의 앞에 놀랍게도 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령님은 반짝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물으셨고 나무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은도끼를 내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자신의 낡은 새도끼만을 탐했던 그의 정직함에 감동한 신령님은 잃어버린 새도끼는 물론 값진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일부러 도끼를 빠뜨린 후 금도끼와 은도끼를 자신의 것이라 거짓말했던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너무나도 친숙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직하면 복을 받고 거짓말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배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권고에 그치는 걸까요? 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동화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과 사회를 지탱해온 놀라운 지혜와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이 친숙한 동화 속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정직이라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수많은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끊임없이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과 통찰을 주는지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이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럼 먼저 금도끼 은도끼라는 이 친숙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낯선 질문들을 함께 던져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익숙함이 진정한 깊이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속 깊은 곳,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연못가에서 한 나무꾼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새도끼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에 발을 헛디뎠을까요? 아니면 잠시 생각에 잠겨 한눈을 팔았던 걸까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귀하디기한 도끼가 차가운 연못 속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고 맙니다. 그 순간 나무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을 듯했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그 아득한 순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못가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놀랍게도 연못 수면 위로 신비로운 안개와 함께 푸른 빛을 띠는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신령은 먼저 눈부시게 반짝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망설이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신령님. 제 도끼는 그저 낡고 투박한 새도끼입니다라고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산신령은 다시 영롱하게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무꾼은 또다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마침내 낡고 녹슨 새도끼를 들고 나타나자 그제야 나무꾼은 기쁨과 안도의 얼굴로 자신의 도끼임을 밝힙니다. 이처럼 그의 한결같은 정직함에 깊이 감동한 산신령은 잃어버린 새도끼는 물론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값비싼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욕심 많고 게으른 또 다른 나무꾼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새도끼를 일부러 연못 깊숙이 던져넣고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것입니다. 모두 제 도끼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우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거짓말은 신령님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그는 본래 가지고 있던 쇠도끼마저 잃은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직한 자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피상적인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간과하게 되는 지점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직한 나무꾼의 겸손함과 욕심 많은 나무꾼의 뻔뻔함이 단순한 선악의 구분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왜 정직은 그토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가져오며 왜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끄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우리는 이제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원형을 찾아 그 뿌리를 깊이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단순히 동화책 속 한 장면에 머무르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온 아주 오랜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직함이 보상받고 탐욕이 징벌받는다는 모티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의 원형이거든요. 그리스의 현자 이솝이 들려주었던 우화 중에는 헤르메스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물에 도끼를 빠뜨린 가난한 나무꾼이 슬퍼하자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밀며 이 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묻죠. 정직한 나무꾼은 자신의 쇠도끼가 아니라고 답하고 헤르메스는 그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세 개의 도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멀리 떨어진 문화권에서조차 정직을 강조하고 탐욕을 경계하는 유사한 서사가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새겨진 교훈적인 이야기나 아시아 각국의 설화 속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곤 하죠. 이는 곧 정직이라는 가치가 특정 문화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윤리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문화가 꽃피었어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정직함을 숭고한 가치로 여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체 정직함은 왜 그토록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안겨주는 걸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식의 피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우선 정직함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거짓말은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이런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오는 편안함과 당당함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값진 내적 만족감을 선사하는 것이죠. 마치 맑은 샘물처럼 마음이 투명하고 거짓 없는 상태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정직은 사회적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정직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마치 잘 짜인 거미줄처럼 신뢰라는 실타래가 촘촘히 엮여 있을 때 사회는 비로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탐욕과 거짓은 어떨까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 남을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관계의 단절은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쌓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영영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깨지면 아무리 잘 붙여도 금이 가듯 말이죠. 이처럼 정직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토대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제도적 효율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직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지 그 경제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거래, 비용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복잡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며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정직하다고 믿는다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죠. 마치 잘 정비된 도로 위를 막힘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신뢰는 사회 전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과 기만이 만연한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모든 거래에는 과도한 감시와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정직한 나무꾼이 받은 금도끼와 은도끼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그가 쌓아올린 신뢰와 그로 인해 얻게 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끼, 즉 정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며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귀중하고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직이라는 자산이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뢰는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넘어 실제 사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무형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모든 거래와 소통에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마치 복잡한 계약서에 수많은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단계를 꼼꼼히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 엄청난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비효율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깊이 뿌리 내린 사회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굳이 모든 것을 문서화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죠. 기업들은 서로를 믿고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은 정부의 투명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직이 만들어내는 신뢰는 불필요한 감시와 규제 대신 창의적인 협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윤활유이자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속에서 정직한 나무꾼이 받은 금도끼와 은도끼는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쌓아올린 신뢰 자본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이 신뢰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무형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끊임없는 의심과 갈등 속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며 결국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쉽게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만연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현상도 종종 목격됩니다. 이런 시대의 정직이라는 가치는 과연 구시대적인 유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의 등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통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좇는 탐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적 교훈을 넘어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원칙인 정직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심오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눈에 보이는 금도끼나 은도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끼를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우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도끼, 즉 정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황금 도끼이자 은도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익숙한 이야기 속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탐험하며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선사할 지혜의 메시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